자, 오늘은 마지막 대단원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 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언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경우의 수를 지배하는 대원칙 두 가지,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용어를 몇 가지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사건이라는 것과 경우의 수라는 것을 공부해 볼 텐데, 꽤 어렵게 적혀 있지만 우린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이때의 경우의 수.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어떤 실험이나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실험과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결과들이 있겠죠. 그 관찰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겠죠. 자, 요런 각각을 우리가 경우라고 하고, 요 경우의 개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직접 하나씩 세는 것이다. 이때 각 경우를 빠짐없이, 자, 여러분들 이쁜 글씨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일일이 하나씩 세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씩 세려는 마음가짐과 접근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나 문제 푸는 방법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정형화하거나 유형화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어려운 문제는 하나하나씩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래에 예를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A와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공식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해 봐야 됩니다. A가 1이 나왔다면 B는 4가 나와야 될 거고, 주사위 A가 2가 나오면 B는 3이 나와야 되겠죠. 주사위 A가 3이 나오면 B에는 2가 나와야 되고, 얘가 4가 나오면 얘가 1이 나와야 되겠죠. 주사위 A가 만약 5가 나왔다면 주사위 B는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따라서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요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고,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4, 네 가지, 요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죠. 1에서 20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 20장,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8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8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8이 나오거나 16이 나오거나 24가 나오거나 기타 등등이죠. 근데 20까지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24는 나올 수 없겠네요. 자, 두 가지 경우, 따라서 가지수는 두 가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죠. 자, 7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10원짜리 동전 5개, 50원짜리 6개, 100원짜리 7개가 있네요. 자, 우선은 100원이 몇 개 있을까요? 자, 7개가 있고, 자, 50원짜리는 6개가 있습니다. 자, 10원짜리는 5개가 있네요. 자, 얘들을 조합해서 우리는 700원을 만들어야 돼요. 공식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기준을 잡아 보도록 하죠. 100원짜리의 개수로 먼저 기준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우선 100원짜리가 7개를 지불한다. 이미 700원이 됐기 때문에 50원과 10원은 지불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6개 지불해 볼까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100원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50원짜리를 2개 지불하고 10원짜리는 지불할 수 없겠네요. 100원짜리를 6개 지불하면
자, 50원짜리를 하나 지불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650원. 자, 그럼 10원짜리를 5개 지불해서 700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하나하나씩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를 세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6개 지불하고, 자, 50원짜리를 지불하지 않아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600원. 자, 10원짜리를 10개 지불해야지 이제 700원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10원짜리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불가능한 경우네요. 자, 우리는 지워줘야 됩니다. 자, 이제 100원짜리 5개, 500원이죠. 50원짜리로 200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4개가 필요하고, 자, 10원짜리는 필요 없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5개, 자, 50원짜리 3개다. 그럼 50원이 남기 때문에 10원짜리 5개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700원이 되죠. 자, 100원짜리 5개, 50원짜리 2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600원, 10원짜리는 10개, 자, 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워야 되겠습니다. 100원짜리를 4개, 자, 그럼 50원짜리를 6개 사용하면 700원, 자, 10원짜리는 하나도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자, 다시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5개, 자, 지금까지가 65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 5개, 자, 얘를 4개, 얘도 4개, 지금까지 600원이죠. 얘를 10개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네요. 자, 3가지, 2가지, 총 지불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는 자, 7가지. 이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접근 방법 하나하나씩 구하려고 하는 자세. 자, 이제는 경우의 수의 대원칙, 이제 합의 법칙과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먼저 합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합의 법칙이라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공부를 하는데, 자, 합의 법칙을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우 나누기. 자, 여러분들도 이제 빨간색 펜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합의 법칙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경우 나누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A라는 지역이 있고, 자, B라는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경우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 얘는 이제 3가지가 있고, 또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5가지죠. 자, 그런데 그 5가지라고 여러분들 대답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2가지로 경우를 이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눴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배를 타고 가는 경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는 이제 3가지가 있었고, 배로 가는 경우는 이제 2가지가 있었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눴고, 이 2가지 경우를 더했을 때 총 경우의 수 요 5가지를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얘도 역시 우리 곱의 법칙이라는 어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여기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이럴 때는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접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도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자,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네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자, 얘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가 있습니다. 자, 여기 B가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직관적으로 A에서 C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여기는 3가지죠. 자, 여기는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요 3과 2를 우리는 곱해서 총 6가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우리가 곱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용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이렇게 1, 2, 3번 길이라고 하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를 기역길, 니은 길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 요 1번, 2번, 이렇게 3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요 각각 경우에 대하여, 요 각 경우에 대해서 만약 1번 길을 거쳤다면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기역의 길을 선택하든지 니은의 길을 선택하든지, 자, A에서 B로 2번의 길을 선택했다면, 자,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기역,
또는 니은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3번을 선택했다면 기역 또는 니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수용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몇 가지씩 가지가 쳐지냐면 이제 두 가지씩 가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6가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요 가지, 이 가지가 요게 하나의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요 가지 하나하나가 A에서 C로 가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 나와 있지만 곱의 법칙의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수용도이다. 자, A에서 C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는 이렇게 수용도로서 표현할 수 있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라는 상황도 우리가 수용도를 통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도록 하죠. 편의점에 이제 컵라면 3개와 음료수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컵라면 3개를 자, 라지 A, B, C라고 하고 음료수 2가지를 스몰 A,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컵라면 3가지가 있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이 각각 경우에 대해서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음료수는 스몰 A, 스몰 B겠죠. 자, 라지 B라는 컵라면을 선택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음료수는 A이거나 B. 컵라면 C를 선택했을 때도 자, 스몰 A, 스몰 B. 자, 컵라면 3개, 요 A, B, C, 요 3가지 각각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음료수는 2가지이기 때문에 얘도 3 곱하기 2, 곧 6가지 구할 수 있고 수용도로 문제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제 3번 보도록 하죠. 자, 1, 2, 3번을 사용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선 100의 자리가 있을 거고, 자, 10의 자리, 자, 1의 자리가 있겠네요. 자, 한 번씩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자, 1번이 올 수 있고, 2번이 올 수 있고, 3번이 올 수 있겠네요. 자, 100의 자리에 1이 왔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자, 1을 제외한 2나 3이 올 수 있겠죠. 자, 2가 왔다면 2를 제외한 1, 3이 올 수 있고, 3이 왔다면 1 또는 2가 올 수 있겠죠. 100의 자리에 1이 오고 10의 자리에 2가 왔다면 이 경우에는 1의 자리에는 3이 올 수밖에 없고, 자, 1, 3이 왔다면 2, 자, 요 경우에는 3, 요 경우에는 1, 자, 요 경우에는 2, 자, 요 경우에는 1. 자, 100의 자리 1, 2, 3, 요 각각에 대하여 몇 가지가 연결되죠? 자, 2가지씩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이제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요 또 각각에 대하여는 자, 하나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 곧 자, 6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합의 법칙을 지배하는 키워드, 자, 경우 나누기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를 요런 경우, 요런 경우로 나눠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 자, 경우의 수를 지배하는 두 번째 원칙,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의 핵심 키워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A,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연결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이 곱의 법칙의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 수용도라는 것,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이 수용도를 통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대원칙을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앞으로의 내용을 순조롭게 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